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CJEN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CJENM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죠. CJ그룹의 이 컨텐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나 드라마, 여기엔 그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고 이런 것들 유통하는 쪽에서 수익을 많이 얻고 있죠. 근데 요번에 그 CJENM은 최근 들어서 드라마는 그래도 선방한다는 말을 듣고 있지만 영화는 제작하는 족족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고 아주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영화를 이렇게까지 못할 수 있나? 즉 영화를 이제 그 선택을 해서 그 사와가지고 이제 배급을 하거나 보급을 하고 이제 배급하고 제작하고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CJENM이 최근 들어서 제작을 한 영화나 또 배급을 담당한 영화 중에 흥행한 작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노량인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화들을 많이 제작하고 또 유통을 해서 꽤 큰 수익을 얻으면서 국내 영화 배급 시장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CJENM은 영화를 뭘 내놨는지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시장을 내놓고 있죠. 그래도 최근에 진짜 3월달, 이게 3월달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독립전쟁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항상 많이 이제 공개되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 하얼빈이라는 우리 이제 안중근 이제 장군님이라고 부르죠. 그 영화에선 그 안중근 장군님의 그 영화가 다시 한번 인생이 또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 장면을 이제 그때까지의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이것도 손익분기점을 못 넘겼습니다. 3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이제 윤석열 탄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타이밍이 안 맞았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래도 좀 CJENM 같으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영화 부문이 이렇게 말 그대로 죽상을 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도 실적도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도 CJENM의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진 시기가 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이라고 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뒷말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CJ그룹의 그 부회장 여성분이죠. 그분하고 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라고 있는 하여튼 그분하고 별로 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그 덕분에 CJENM이 좀 정부로부터 많은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소문도 시장에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CJENM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주가도 죽을 수가 있으니 그런 이상한 소문마저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렇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도 작년 2024년에 CJENM 대표는 콘텐츠 분야에 1조 원이라는 거금을 1조 이상을 콘텐츠에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CJENM의 실질적인 가치는 그들이 제작하고 그들이 배급하는 이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텐츠 IP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만 향후 OTT도 국내 OTT 이제 티빙 같은 것이죠. 여기에도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것이고 향후 이런 영화나 드라마의 IP를 해외에 판매할 때도 인기작이 있어야만 또 작품을 많이 갖고 있어야만 꾸준히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재작년에 4조 3,683억에서 작년 같은 경우 5조 2,313억으로 매출 유형은 19.8%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적자 146억에서 1,044억으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해서 나름대로 실적이 전체적으로 괜찮다 했지만 단기 순손실을 5,802억을 기록해서 아주 이제 수익성은 진짜 없는 상태가 됐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영업이익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정도로 나름대로 장사를 괜찮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5,800억이나 되는 큰 대규모 손실을 낸 것은 이 라이브 시티 사업을 중단하면서 유형 자산에 대한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과거 부실들을 2024년에 한꺼번에 다 떨어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은 이 회사가 영업이익도 내면서도 내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순손실을 냈다는 것은 과거 부실을 한꺼번에 다 떨어버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빅베스라고 합니다. 회계적으로 부실을 다 떨어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회사는 일시적이지만 말 그대로 이제 클린 컴퍼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올해 이 CJ E&M은 뭐 영업이익, 그러니까 기존 작품이나 컨텐츠들의 흥행 성공이나 이런 것들 유통을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만 있다면 영업이익도 흑자를 지속하면서 단기 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는 여전히 좀 형편이 없는 상황이긴 하죠.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내용은 늘었지만 그 영업이익도 늘었고, 근데 순이익만 단기 순손실이 5,800억으로 훨씬 급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과거 부실들을 다 떨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 미디어 플랫폼 분야에도 실적이 늘었고, 영화 드라마도 늘었고, 근데 영화 부분만 딱 영화 드라마 묶어서 그렇지 영화 부분만 놓고 보면 진짜 회사 전체적으로도 투자도 가장 많이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적자가 많이 났어요. 이 말 뜻은 이 영업이익이 훨씬 더 1,044억 이상이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부분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 수익성인 영업이익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올해는 이 CJ E&M의 드라마 쪽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이 드라마 제작 편수도 작년보다 많이 늘리고 해서 올해는 25작품 이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나 티빙 오리지널 이런 쪽에서 또 매출 작품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TV 쪽 부분은 한 8개 작품으로 그대로 가지만 이 OTT 쪽을 늘리면서 이쪽에서 이제 수익성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올해 지금 준비되어 있는 라인업들입니다. 이 영화 드라마도 지금 티빙을 통해서 대부분 다 공개를 하고, 그 예능 쪽도 괜찮죠. 그 다음에 이 티빙 말고 넷플릭스 쪽에서도 또 꽤 괜찮은 작품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즉 글로벌 시장에서 이 이름을 날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작품, 그러니까 CJ E&M의 이러한 작품들을 갖고 해외에서 판매를 할 때 넷플릭스의 흥행 실적이 이런 작품의 가치를 더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CJ E&M에서 뭐 국내에서 흥행에 실패했더라도 이런 글로벌 흥행한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팔 때 흥행에 실패한 작품들도 함께 껴서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적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이 글로벌 OTT에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공개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CJ E&M의 최대 주주는 지주회사인 CJ입니다. 이쪽이 40.07%를 갖고 있고, 특수관계를 포함하면 48.17%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뭐 전반적으로 뭐 이미경 부회장이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지분은 0.112%밖에 안 되고, 이쪽에 최대주주 CJ그룹의 최대주주인 이재현 회장도 1.82% 갖고 있고, 그 아들인 이선호 부장인가 지금 뭐 그럴 텐데요. 이분도 이제 0.5%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너일가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경 부회장이 이렇게 지분이 적다 보니까 이미경 부회장이 손을 떼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왜냐면 지금까지 이미경 부회장이 있을 때 CJ E&M이 제일 잘 나갔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CJ 지주회사 CJ와 외에도 네이버가 또 5%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CJ E&M의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50%가 채 안 되죠. 그 말뜻은 실적만 확실히 개선되는 걸 보여주면 주가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정현주 영화사업 부장을 새로 이제 모셔왔는데, 이분이 예전에 쇼박스에서 제작 투자 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서도
히트작을 많이 만들었죠. 뭐 도둑들이나 이런 작품들. 그다음에 이 전 에이스 메이커라는 그 영화 배급사를 이제 영화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직접 투자도 하고 제작도 유통도 하고 그러니까 배급도 했었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꽤 실적을 잘 냈습니다. 영화를 잘 찍는다고 잘 찾아내고 좋은 작품들을 잘 가려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실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유명해요. 영화계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이 CJ ENM의 영화사업부 수장으로 좀 오게 돼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분율을 그러니까 CJ ENM의 주식을 팔지 않고 오히려 야금야금 늘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대 지금 지분이 지금 16%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뜻은 이 CJ ENM이 올해부터 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 어느 때문에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CJ ENM 같은 경우는 지난 그 한 6월 달인가요? 6월 달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5월 27일 날 94,900원을 찍고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5만 원대. 지난번에 지금 1월 13일 날 51,400원 최저점을 찍었어요. 이게 올해의 박스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아직 흥행작이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이제 3월 달에 오픈했던 그 하얼빈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좀 실망감을 줬죠. 그 덕분에 이제 주가가 회복되다가 한번 꺾인 겁니다. 왜냐면 이 영화에 그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CJ ENM에서 가장 큰 사업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뭐 하향되는 이제 하향 평가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관련 수장이 바뀌면서 나름대로 좀 희망을 갖게 합니다. 물론 그 CJ ENM의 영화 사업 부분이 단번에 그냥 고쳐지기는 어렵겠지만 이 뭔가 좀 변화하고 또 이에 따라서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지금 주가 때는 뭐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